메르스 때문에 가려 있어서 국회가 그동안 주목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여러분이 낸 세금, 이른바 우리가 국민혈세라 그러잖아요.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윤지원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해 드립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강원도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이곳에 80여 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과 교육 부대시설이 포함된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은 39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8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부지는 지나치게 넓고 책정된 예산은 395억 원에 달하다 보니 사실상 휴양콘도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애초 이곳에 수영장까지 만들 예정이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설악산과 동해 근처에 위치해 휴양 장소로 활용되기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골프장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곳에 이제 그 의정연수원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미 운영 중인 강화도 제1의정연수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MBN이 입수한 이용 현황을 보면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국회 직원들이 가족 모임이나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목은 저희가 의정연수원이라고 되지만 각 숙소는 연수나 교육 이외에 개인 휴양으로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시설에 국민혈세 수백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김태일 기자, 앞서 이제 우리가 이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한 넓이, 축구장 48개를 합친 것보다 넓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고성에 새로 짓는 의정연수원이 상당히 부지가 넓고 네. 상당히 보면 그거보다도 네. 그 주위에 아마 이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환경인가요? 소위 얘기하면 뷰라 그러죠. 네. 연수원에 들어가면 딱 그 설악산 그 국립공원, 네. 설악산 뷰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렇게 봐봐면 멋지네요, 예. 진짜. 네. 그리고 주위에 골프장, 그다음에 계곡, 무릉계곡도 있고요. 네. 한 15분 정도 가면 교암리 해수욕장이라고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겨울에는 스키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위락 시설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네. 과연 이곳이 연수를 하기에 적합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일단은 듭니다. 네. 예. 이도환님, 의정생활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의정연수원 없으면 여야 의원님들이 연수할 데가 혹시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395억 원 투입했대요. 근데 저희 의정연수원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뭐라고 안 가보셨어요? 말씀드리기가 네.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연찬회나 아니면 세미나나 여러 가지 그런 그 토론회 같은 걸 할 때는 멀리 이동하는 게 네. 참석하시는 분들 편리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고성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 제1연수원은 강화에 있는데 두 군데 다 좀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와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석자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는 건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실제로 의정 연수가 여기서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국회 의정연수원 정의랄까요? 이게 나왔는데 국회의원 활동 지원하기 위한 연수원이다. 주로 세미나 및 의정 활동에 필요한 연구 장소로 활용한다. 네. 방금 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 고성의 국회 의정연수원 짓는데 395억 원의 그 예산이 네.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당초 그 예정돼 있는 거는 400억이 넘었어요. 원래는 넘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네. 그 여론이라든지를 감안해서 네. 그 예산을 줄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다시피 수영장 같은 안에 거 수영장 뺐다. 같은 이런 시설을 이제 뺐고요. 네. 아까 화면 보시면은 유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위에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예. 보시면.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그 네. 땅값 비싼 와중에 큰 네.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네.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보면은 가운데 지금 길이 하나 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접근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낸 건데 이 길을 닦는데 한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길을 냈으니까. 이 네 명이서 낸 세금 중에 아마 일부가 저 길 닦는데 아마 들어갔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면 박사님,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윤지원 기자가 분석한 거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강화도에 있던 연수원의 이 사용 실태를 보니까 96%가 놀러 가는 거잖아요, 휴양. 그렇죠. 그러면 저 고성 간다고 연수할까요? 저 아니라 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필요합니다. 네. 의정연수원이 왜냐하면 네. 우리는 지금 국회 안에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네. 국회 보좌진이라든지 또는 국회 사무자 여러 직원들 그러네요. 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네. 민주주의 교육도 만들어내고 또 연수도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네. 강화도에 있는데 사실 강화도 근무는 굉장히 낡았어요. 자, 그러면은 강화도에 있는 이거는 국회에서 강화도까지 1시간이면 가요. 아침에 갔다 오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성에는 이 가지고 연수하고 싶은 마음 들까요? 제가 봐도 그렇지 멀지 않을 것 않나요? 같은데. 고성이면 꽤 멀지 않나요, 진짜로? 상당히 멀죠. 네. 상당히 멀 뿐만 아니라 네. 또 여기는 주변에 골프장이라든지 네.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연수보다는 딴 목적으로 갈 확률은 많아요. 확률이 또 많다. 거기다가 부지가 네. 너무 큽니다. 네. 부지가 너무 커서 저는 결국은 보니까 이름은 연수원인데 네. 사실상은 국회에 뭐 휴식을 위한 일종의 뭐 콘도미니엄 콘도? 같은 뭐 이런 거 정도, 호화 콘도 정도? 호화 콘도 정도 네.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태일 기자 취재한 바로는 저 39만 평 정도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업체들이 지은 콘도 규모와 맞먹는 규모 아닙니까? 지방에서 보면 이게 39만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면 제곱미터. 네. 뭐 지금은 단위를 안 쓰지만 한 네. 11만 평 정도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웬만한 그 좀 소규모 리조트들 네. 같은 경우에 지방에 지금 현재 짓고 있거나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들 중 가운데 네. 11만 평 정도 되는 리조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네. 뭐랄까 그 연수원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규모보다는 상당히 좀 큰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두아버님, 뭐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국민분들께서는 궁금한 게 2002년에 강화도 연수원을 지어놓고 20년도 안 된 건물인데 그때는 15억 예산 투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건은 고성은 395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축구장 48배 크기인데 이게 정말로 필요할까?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민 정서를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요. 네. 강화 연수원만 해도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만 사실 그게 목적도 보통 보면 보좌진들이 아마 국회 직원, 사무처 직원분들이나 보좌진들이 휴양 목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실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의정 연수를 위해서 사용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네. 제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의정 연수를 위해서 연수원이 필요하다면 네. 강화 연수원이 낡았다고 하는 경우엔 그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네.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네. 고성에 제2연수원을 짓는 거는 사실 초기에 이게 예산 확보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운영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요. 아하. 근데 사실 운영위에서 결정을 할 때 이제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네.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을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런 국회와 관련된 그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네. 좀 놓치기가 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운영위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국회의원 회관도 지금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아하, 신축을 하면서 그렇죠. 이게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갔다 여러 가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좀 사려 깊지 못하고 이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태일 기자. 국회 사무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기존 연수원이 낡았고 연수의 다각화, 전문화를 위해서 고성 연수원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연수의 다각화 전문성이 뭔지는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하고 네. 지금 강화도 연수원이 아까 설명했듯이 거의 직원들 가족들이 이용을 하는데 네. 1인당 숙박료가 하루당 3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고성 연수원이 지금 이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금액 책정이 안 됐지만 뭐 거의 비슷하게 좀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위에 이제 여러 리조트들 저 일반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네. 정도를 줘야 이제 1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입지에 3만 원짜리 휴양 시설이 생긴다. 네. 그렇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 직원들 네. 상당히 큰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일 기자, 제가 언론 보도인가요? 통해서 봤더니 지난해 이 고성 연수원 기공식 할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데 그게 무슨 말을 했던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2014년 작년 11월 21일 날 이제 기공식을 했을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참석해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요. 이 연수원을 고성에 짓는 거는 네. 통일과 동북아 시대를 마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휴전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와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했을 때 네.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통일, 네. 그다음에 고성이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통일, 동북아 네. 시대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 예, 박사님. 네. 강화도는 통일하고 관계 없으니까. 강화도는요, 바로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네. 아니, 정의화 의장의 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아니,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고성이라 그래서, 주변에 위락시설도 좋고요. 골프장도 많고요. 네. 금강산도 멀리 보이고요. 설악산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부터 통일, 동북아, 휴전선, 네. 강화도는 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강화도는 서서보면 북한이 보여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정의와 국회지 보통 이런 분이 아닌데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이런 분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런 네. 말을 하셨을까요? 네. 납득이 안 됩니다. 이두학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뭐랄까 이 정의화 의장께서 너무 깊은 의미부여를 했다고 좀 보세요? 아니면 동의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정의화 의장님 입장에서는 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 국회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또 사기를 독려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도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네. 왜냐하면 강화도가 동북아 시대를 하기에는 더 중국도 보이고 네. 그죠? 고성은 이렇게 네. 되면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네. 저희가 고민해야 될 텐데요. 네. 앞으로는 좀 이런 데 있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래야 되지. 그냥 국회 사무처와 운영위 차원에서만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네.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의화 의장이 고성연수원에 대한 의미부여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넘어가죠. 네. 그 고성연수원은 통일과 동북아 시대를 마중하고 견인하기 위한 요지다. 아하. 휴전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 대표인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네. 통일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네.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바람대로 됐으면 뭐 짓는 거 이제 짓는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어놓고 정말 그에 걸맞은 이름에 걸맞은 목적에 걸맞은 연구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